할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유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리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이야. 유리수를 식의 형태로 바꾼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유리식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럼 유리함수는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을 가지고 함수의 형태로 쓴 걸 그냥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게 없어. 얘들아, 다항함수가 뭐야? 다항함수. 그냥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야? 그냥 유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라는 건 유리식으로 만들어진 애들인데, 그 중에 모든 유리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유리함수 중에서 일부, 즉 분수함수만을 볼 거고요. 분수함수만 볼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어. 왜? 우리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분수가 있잖아. 정수가 식으로 바뀐 게 다항함수인 거고, 분수가 식으로 바뀐 게 분수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봤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봤잖아. 그래서 다항함수는 안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유리함수는 뭐다? 분수함수다. 근데 분수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야. 그럼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무수히 많겠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럼 그 중에 뭐만 볼 거냐? 분수함수 중에서, 수많은 분수함수 중에서 그 중에 뭐만 볼 거냐?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 이하인, 1차식 이하라는 건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다시, 분수함수라는 건 모르면 분수함수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겠다? 분모는 1차식, 분자는 1차식 이하의 식만 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요런 거, 아니면 y는 뭐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요런 거, 1차식분의 1차식 아니면 1차식분의 상수항, 요 두 가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보다 차수가 커질 때는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상에. 알겠죠? 혹시나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x세제곱분의 뭐 2x-1이라는 게 있을 때 얘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미적분 2를 꼭 선택하세요.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나중에 3학년 때 미적분 2를 선택하시면 분수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궁금해도 참으세요. 알겠죠? 안 궁금하겠지? 그렇죠? 안 궁금하잖아, 사실. 안 하고 싶잖아, 어떻게든. 아무튼 이렇게 요런 애들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 거야.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다 뜯어볼 거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그래프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너네가 지금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배워본 적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상태야.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처음 만든 사람도 그래프를 몰랐을 거잖아. 그럼 그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추론했겠어? 그냥 점을 찍어보는 거야. x값을 넣어보는 거야. 넣다 보면 그래프의 윤곽이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값에다가 또는 y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점을 찾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유리식에서 배웠던 거.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뭐는 안 돼? x에다 뭐는 못 집어넣어? 0은 못 집어넣어.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값들이 등장을 할 거야. 그런데 y는 모일 수 없을까? y는 뭐면 안 될까요? x는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돼. 근데 y는 뭐면 안 될까? 얘들아, 지금 형태가 뭐야? 무언가 분의 1이야. 1이면 1분의 1,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면 무언가 분의 1이 0일 수 있니? 분수가 0이려면 뭐여야 돼? 분자가 0이어야 돼. 분수가 0이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2분의 0, 0이야. 그런데 y는 x분의 1이라는 애는 이미 분자가 1이잖아.
이미 분자가 0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y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y에다 뭔가 집어넣을 건데 0,0은 집어넣으면 안 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보자. x축, y축 찍어놓고 x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1,1 나오네요. 1,1. 그 다음 2 집어넣으시면 2,2분의 1. 3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5 집어넣으면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 나오고요.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3 나오고요.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4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강 어떻게 생겼어? 지금 그래프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음수도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마찬가지로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4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 근데 얘들아, x가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된다고? x가 0일 때를 무슨 축이라고 부르니? x가 0일 때 무슨 축이라고 불러? 또 x축이라고 하지 말고. x가 0일 때가 무슨 축이야? y축이에요. y축이야. x가 0일 때는. 맞니? 그럼 x가 0일 수 없다라는 건 y축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 y 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집어넣잖아. 근데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건 y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y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y축과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y가 0이 아니라는 건 y가 0일 때 우리는 무슨 축이라고 부른다고? x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y가 0이 아니라는 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야.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뭔가 만날 것 같지 않아? 맞지? 느낌이 이게 계속 가잖아. 계속 어떻게 가? 계속 내려가거든? 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점점 x축에 가까워는 지는데 x축과는 만난대 안 만난대? 안 만난대. 왜? y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얘 봐봐. 점점점 y축과 가까워지죠? 거의 만나려고 하잖아 지금. 근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왜? x에다 0을 넣을 수 없으니까. 괜찮니? 우린 이런 애들을 분명히 가까워는 지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근선의 의미가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알겠지? 점근선의 정의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데 결론은 뭐야? 만나진 않는다가 핵심이야. 이게 뭐랑 같아? 서준아, 미안해. 너 혹시 짝사랑 해봤니? 해봤어? 오,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없잖아. 그치? 그럼 짝사랑은 결국 어떻게 돼? 결국 이루어지지 않죠. 맞지? 아무튼 장난이고,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 서준이는 잘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좀 애매해졌는데, 유빈아! 넌 있었니? 없었어? 있었다고 치자. 유빈이가 서준이를 좋아했어. 유빈이가 서준이를 좋아했어. 짝사랑 한 거야. 그래서 막,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해? 너네 뭐 짝사랑 한다고 막 선물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잖아. 그치? 어렸을 때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 되면 이제 막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찼어.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했어.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그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한 번 더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끝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네가 뭐 학교든 뭐 학원이든 어디서든 이제 있으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뭐해 일단 첫 번째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무작정 막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치 유빈아?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야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맞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그래서 유빈이가 서준이한테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한 거야. 지금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막 친해지려고 막 말도 걸고 했어. 그래서 친해졌어. 근데 결국 짝사랑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결국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야? 친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가 가까워지긴 해. 근데 만나줘, 안 만나줘, 서준이가? 안 만나줘. 가까워지긴 해. 친해는 져. 근데 안 만나준다고. 그게 뭐야? 그게 점근선이야. 알겠죠? 알겠죠, 유빈아? 절대 안 까먹겠지? 절대 안 까먹겠지? 아무튼 점근선의 정의가 뭐다?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점근선과는 절대 안 만나. 알겠죠? 그럼 점근선이 뭐야? 지금 점근선은 X축, Y축이야. 맞나요? 그럼 X축, Y축이라는 건 X축은 뭘 의미하고 Y는 0이라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Y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X는 0이라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랑 얘를 잘 비교해봐. 어때? 숫자가 똑같죠? 그치? 뭐만 달라? 아니다? 같다만 다르지? 그치? 우리 이런 애를 앞에서 뭐라고 배웠니? 함수에서? 얘네들을? X의 조건, 정의역. Y의 조건, 치역이라고 얘기했어. 얘가 뭐야?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얘가 뭐야? 유리함수의 점근선이야. 근데 정의역과 치역을 등호만 바꿨더니 점근선이 되고 점근선을 등호만 바꿨더니 정의역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야. 우리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축이었어. 축이었어. 왜? 그건 2차 함수만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 그런데 유리함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점근선이야. 왜?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점근선이니까. 우리 뒤에 가서 무리함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2차 함수 배웠어. 1차 함수 배웠어. 걔네들 중에 점근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처음 나오잖아.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함수 중에 점근선은 유일하게 유리함수만 갖고 있어. 나중에 2학년 때 가면 지수로그 함수를 배울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어. 근데 그건 2학년 때 얘기고. 1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 중에 유일하게 뭐만 유리함수만 점근선을 갖고 있다. 그럼 너네한테 유리함수 문제를 내겠다는 건 일단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점근선을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점근선까지는 됐고.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개로 쪼개졌죠, 지금? 그치? 점근선이 X축, Y축이고 그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쪼개졌어. 그래서 우리 그 네 부분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불러.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네?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있네. 그게 또 특징이죠. 2차 함수는 그런 거 없었잖아.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려놓고 꼭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분면이 달라졌어. 그런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지금 몇 사분면에만 있어? 1과 3사분면에만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도 있구나. 아, 얘 사분면이 또는 위치가 저 그래프의 위치 자체가 독특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 얘는 뭐 어디에만? 1, 3, 4분면에만 있구나.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도대체 1, 3, 4분면에만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도형이동 배웠죠? 그치? 도형이동에서 X축, Y축 대칭 배웠지? 내가 얘를 X축 대칭 해볼게. 또는 Y축 대칭 해볼게요. 똑같아. 얘는 Y축 대칭 해볼까요?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겠죠? 몇 사분면으로 옮겨갔어? 2, 4사분면으로 옮겨갔지. Y축 대칭하면 X를 뭐로 바꿔? 마이너스 X로 바꾸죠. 맞나요? 그러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어. 그럼 Y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모든 부호는 분자로 올립니다. 알겠죠? 모든 부호는 분자로 올려. 원래는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아. 맞는데 앞으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호는 분자로 올립니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모든 부호는 분자로 올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분자가 뭐로 바뀌었네? 음수로 바뀌었네. 그랬더니 몇 사분면에 있네? 2, 4사분면에 있네. 결론. 사분면 위치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분자야.
정확히는 분자의 부호야. 분자의 부호가 양수면 1, 3, 4분면에 있는 거고요. 분자의 부호가 음수면 2, 4, 4분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호를 분자로 올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너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실수한다니까? 아, 분자 3이네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분자 위로 올려버리세요, 부호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뭔 거야? x분의 마이너스 3인 거야. 알겠지? 그럼 분자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 4, 4분면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알면 유리함수 끝났습니다. 끝이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난 거고요. 당연히 이제 더 부수적으로 좀 더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우리 어디 대칭했어? Y축 대칭했죠? 그러니까 대칭 이동해본 거야. 대칭 이동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하겠어? 대칭 이동했으면 이제 뭐해? 평행 이동하겠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움직여볼게. Y는 X분의 1이라는 걸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여볼까? 서준아!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여볼까? 아이씨. Y축으로 몇 만큼 움직여볼까?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움직여볼게.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저 플러스 2는 원래 이제 Y-2에서 넘어온 거겠지?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이 노란색 그래프를 움직인 거잖아. 그럼 노란색 그래프를 움직였으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봐봐. X축에 있던 점근선이 Y축으로 얘가 몇 만큼 움직였어? 2만큼 움직였지. 얘가 지금 Y는 0이라는 애야, 얘들아, X축은. 근데 Y축으로 2만큼 움직였어. 그럼 얘가 Y는 0이 어떻게 되겠니? Y는 몇으로 바뀌겠니? Y는 2로 바뀌겠죠.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로 올라가 있구나? Y는 2로 올라가 있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원래는 이제 X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X는 0이라는 애가 X축으로 1만큼 움직였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이동했겠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뭐야? X는 1인 애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겠죠. 맞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Y는 X-1분의 1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분자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1, 3, 4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 3, 4분면이 어딜 기준으로 하는 XY축을 기준으로 하는 4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하는 4분면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평행이동 시켜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거 점근선은 점선으로 그려야 돼? 알겠지? 너네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래프 그릴 때 점선 찍기 귀찮으니까 그냥 실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서술형에 그래프 그리는데 실선으로 그려가지고 깎아오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알겠죠? 실제로 작년엔 없었는데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깎여온 애가 있어. 점근선은 점선으로 찍어야 돼. 원래 정석적으로. 알겠죠? 근데 점선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실선으로 그리는 거야. 그럼 나는 색깔을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 보이게 그냥 다른 색깔로 그리는 거야. 점근선을. 알겠지? 근데 서술형 쓰거나 수행평가 볼 때 유리함수 점근선 그리는데 실선으로 그려서 또 깎여와. 알겠지? 그러지 마.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뭐다? 요 사분면의 기준이 뭐다? XY축이 아니라 점근선이 기준인 거예요. 알겠죠? 점근선이 기준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정의역과 치역. 지금 점근선이 뭐가 됐다고? Y는 2와 X는 1이 점근선이 됐죠? 그러면 정의역은 뭐일 거야? X는 1이 아니다겠지. 치역은 Y는 2가 아니다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건데 너네 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린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 그래프 그리는데 얘 먼저 그려놓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찾을 거야? 너네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 어떻게 그려? 그려놓고 꼭지점이 1,2네 이렇게 찍지 않아? 맞죠? 얘는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긴 애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개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 때문에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얘를 보고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함수에선 그래프가 핵심이야. 알겠지? 함수에선 그래프가 핵심이야. 그럼 이젠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얘를 보고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지웁니다. 잘 봐. 지금부터는 뭐다? 저 식을 보고 식만을 가지고 평행이동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볼게요. y는 유빈아 x 마이너스 몇으로 할까? 몇으로 할까 분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볼게. 그럼 얘를 가지고 점근선을 먼저 찾을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점근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정의역과 치역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정의역과 치역이 점근선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점근선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치역부터 구해야 됩니다. x는 뭐면 안 될까? x는 뭐면 안 될까 얘는? x는 2면 안 되겠죠. 이해가? 두 번째, 얘가 중요해 얘들아. 얘를 잘 봐야 돼. y는 뭐면 안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0이다 아니다. 분수는 얘는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닌 거에서 1을 뺐어. 즉 마이너스 1을 더했어. 그러니까 y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왜? y가 마이너스 1이려면 얘가 몇이란 소리야? 얘가 0이란 소리야.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근데 얘 0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떤 숫자일 거니까.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점근선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겠네. 점근선이겠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점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1. 잘 부러지지 오늘따라?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면 몇 삽이면? 1, 3.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1이었지? 지금은 2로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얘들아, 잘 봐.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 둘의 차이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이죠. 그치? 둘 중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가 클까? 얘가 더 큰 거지.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폭이 바뀌어 2차 함수는. 그럼 유리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바뀔까? 둘 사이의 간격이 바뀌어요. 유리함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릴 거지. 맞지? 맞지? 분자가 커지면 이 둘이 멀어져. 분자가 작을수록 이 둘이 가까워져.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대강 좀 멀게 그리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데 뭐가 필요했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했고 점근선이 뭐인지가 필요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자의 보호가 필요했네.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리함수에서 뭘 집중해서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겠지. 근데 이제 참 수학 문제는 너네를 괴롭히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죠. 맞죠?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 둘을 통분해서 합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둘을 통분해! 하나로 합쳐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쟤를 통분한 게 얘죠. 그럼 얘를 보고 점근선이랑 분자 어떻게 구할 거냐고.
분자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요. 이게 아니야. 분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 얘를 얘기하는 거야. 분자는. 여기서 분자는 얘인데요. 이러면 안 돼. 얘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물어보면 안 돼. 알겠지? 분자는 항상 어떤 상태로? 이런 상태에서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쟤를 어떻게 찾을 건데? 얘를 가지고 쟤를 어떻게 찾을까? 여기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를 이렇게 쪼개고 싶은 거잖아. 맞죠? 너네 근데 이거 알지? x분에 2x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x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걸 활용하면 첫 번째로 얘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x-2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일단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한 형태야?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야. 그러니까 즉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에 x-2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긴 플러스 4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플러스 2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쪼갰을 때 뭐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나요? 여기까지인데 하기 싫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치?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알고 나면 이제는 나눌 필요가 없어. 이 상태로 바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좀만 집중해서 들어봐. 봐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1학기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죠. 그러면 얘들아 분수라는 건 나눗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2로 나눠라 라는 뜻이죠. 나눠라 라는 뜻이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2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몫이 몇이야? 몫이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2네. 그러면 몫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몇이네? 나머지는 2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2네. 맞아? 이게 지금 어디 적혀 있는 거야? 얘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바뀌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통해서 식을 적은 거야. 로 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이렇게 왜 바꾸는데? 이거 왜 바꾸냐고. 예고하려고 바꾸는 거잖아. 근데 바꾸는 게 귀찮아서 설명을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점근선은 첫 번째, x는 2라는 점근선부터 볼게요. x는 2라는 점근선 왜 나왔어? x가 2면 안 되니까 나왔어. x가 왜 2면 안 되는데? x가 왜 2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근데 통분한다고 분모가 바뀌냐고. 통분하면 분모가 바뀌어? 통분하면 분자만 바뀌어. 분모는 그대로야, 얘들아. 맞아? 얘를 이렇게 바꿔서 봐도 분모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근선을 볼 때 x가 뭐다는 바로 알 수 있어? x가 2다는 바로 알 수 있다고.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유리함수를 볼 때 일단 첫 번째 점근선 찾아야 된다고. x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다고? 분모가 0일 때가 x 점근선이야.
괜찮니? 그럼 두 번째, y 점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요 마이너스 1이 왜 나왔어? y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니까. 왜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데?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결론. y가 상수항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즉, y가 상수항일 때가 점근선이야. y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점근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데? 여긴 그 어디에도 마이너스 1이 없잖아.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냐고. 몫이 마이너스 1이어서야. 몫이 마이너스 1이어서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1차와 1차를 나누죠. 그럼 몫이 왜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개수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개수가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얘가 되는 거지. 즉 우리는 앞으로 뭘 볼 거냐. y점근선은 x분의 x를 봅니다.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다시 얘들아, x점근선은 언제라고? 분모가 0일 때가 x점근선이라고.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y점근선은 뭐라고? y점근선은 x분의 x를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진짜 그냥 x분의 x 해가지고 1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에는 x분의 x를 계산해보라고.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분자는 2잖아? 그럼 그 분자가 어디 적혀 있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맞지? 맞죠? 너네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어떻게 구했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 x에다 2 집어넣지.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2가 나오죠. 결론, x에다 2 왜 집어넣어? 얘가 0이 되니까. 그게 뭐야? 점근선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점근선을 분자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분자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잘 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원리는 원리에서 끝내고 받아들이면 돼. 모르겠다? 외워. 모르겠으면 외워. 2차 함수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왜 그래? 설명 못하잖아. 외웠잖아. 근데 여태까지 2차 함수 문제 푸는데 뭐 문제 되는 거 있었어? 없었잖아.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런 원리를 통해서 x점근선, y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 분자를 구할 수 있어. 됐고. 됐고. 안 되겠으면 받아들여. 외워. 봐봐. 이거 볼게요.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눴지. 우린 뒤에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볼 거라고. 이제는 이거 바꾸는 게 제일 귀찮다고 유리함수에서. 첫 번째, x점근선 뭐야? x가 몇일 때? 1일 때라고.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라고요. 두 번째, y점근선 몇이야? 2라고. x분의 x를 보면 된다고. 세 번째, 분자는 뭐야? 분자를 보통 k라고 얘기를 해요. 분자를 보통 k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상수일 거니까 k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집어넣으라고. 뭐 나와? 6 나와. 맞잖아. 됐어. 끝났어. 끝났어. 그럼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려? x축, y축 그려놓고 x는 1, y는 2, 분자는 양수. 끝이야. 그래 버리면 돼, 그 다음.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좀 더 개념을 할 게 많아요. 함수가.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로 넘어가서 7번 볼게요. 7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점근선 x는 몇이고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y는 몇일 거고요. y는 3일 거라고요. 알겠죠? y는 상수항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상수항일 때가 점근선이라고. 마지막 분자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x축 y축 찍어놓고 x는 마이너스 1 있고 y는 3.
있고 분자가 4, 양수네. 끝이야. 그래프 끝났어. 두 번째 거 보자. x는 몇? 마이너스 2. y는 몇? 2. k는 몇?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끝났어. x축, y축. 찍어놓고 x는 마이너스 2.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땐 정확히 그릴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빨리 넘어갈 거니까. y는 2. k는 음수. 끝이야.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래프도 빠르게 그려야 돼. 알겠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왜? 그래프는 일단 기본이야, 기본. 2차 함수 문제 푸는데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아니겠죠. 그럴 수 없죠. 그 유리함수 그래프는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당연히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얘들아 1단원에서 배웠던 거야. 잘 기억 떠올려봐. 알겠지? 우리 어차피 1단원은 중간고사 범위잖아. 잘 기억 떠올려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었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언급했던 게 뭐였어? 평행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대칭이동은 모양이 변한다. 라는 거였다고.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직선은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뭐가 변하지 않아?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 2차 함수는 뭐가 안 변해? a, 최고창의 개수가 안 변해. 원은 뭐가 안 변해? 반지름이 안 변해. 그럼 유리함수는 뭐가 안 변해? 분자가 안 변해. 왜? 분자, 양수, 음수 따로 사분면이 달라지잖아. 크다, 작다로 둘의 간격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유리함수에서는 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건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두 번째, 뭐가 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직선은 뭐가 변해? y절편이 변해. 맞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지만 y절편이 변해요. 2차 함수는 a 값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해? 꼭지점이 변해. 원은 반지름이 변하지 않지만 원의 중심이 변해. 유리함수는 분자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할까? 점근선이 변해요. 점근선이 변해요. 결론.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만 바뀐다 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풀 거야. 쟤를 직접 대입해서 풀 수 있지. 개념 문제니까. 개념 문제니까 그렇게 푸셔도 돼요. 밑에처럼. 풀어도 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어차피 우리 이 문제를 풀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풀겠다고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얘 기말고사 범위잖아. 얘 푼다고 뭐 한 달, 두 달 뒤에 기억이 정확히 나겠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뭔가를 달달달 푸는 연습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될 때야. 얘는 기말고사 범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찾아보겠다고. x점근선 몇이야? 2야. y점근선 마이너스 1이고요. k는 뭐야? 2를 집어넣으면 3이야. 갑니다. 분자는 변하지 않아. a는 몇이야? 3이야. 맞아? 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a는 3이야. 두 번째,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이야. 얘 원래 x축, y축. 다시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어. 맞아? 근데 얘를 x축으로 b, y축으로 c. 어떻게 바뀐 거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점근선이야. 근데 그게 뭐가 됐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끝났잖아. 됐어?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알겠죠? 항상 평행이동에서는 뭐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 나중에 아무리 복잡해져도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613번에
x분의 2라는 그래프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는 거 찾아보래. 겹쳐지는 거 찾아보래. 즉, 뭔 소리야? x분의 2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x분의 2에서 평행이동시켰을 때 뭐가 안 변한다고? 분자가 안 변한다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분자 같은 거 찾으란 소리야. 분자 같은 거 찾으란 소리야. 그러면 분자 어떻게 찾아? 점근선이 x는 3이지. 그거 집어넣으라고. 뭐 나와? 2 나오지. 기억 맞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죠. 집어넣어. 2 안 나오죠. 아닌 거라고.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2 나오죠. 맞는 거라고. 됐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번 봅니다. 여기까지 많이 어렵니? 양이 많은 거지? 개념의 양이 많은 거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념의 양이 많은 거야. 왜냐면 이제 함수 하나 배우는데 개념이 뭐 얼마나 당연히 많겠지. 뭘 바란 거야, 함수 배우는데. 개념은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 2차 함수 생각해봐. 그것보단 덜해. 우리 2차 함수 언제 배워? 중학교 때도 배워, 고등학교 때도 배워, 2차 방정식도 배워, 2차 부등식도 배워. 계속 나오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이번에 나오고 끝이야. 안 나와, 이제. 그죠? 그거 생각하면 양 별로 안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보시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제일 때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도 내가 얘기했던 거긴 한데, 기억을 잘 떠올려봐.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지금처럼 정해져 있어.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x값의 정의를 문제에서 정해주고 있어.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그게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 x값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야. 알겠어? 수식으로 풀면 훨씬 복잡해져. 알겠지? 알겠지? 있죠? 여러 번 얘기했었던, 사실 2차 함수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함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문제야.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야?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점근선과 분자가 필요합니다. 점근선. x는 몇? x는 1. y는 마이너스 2. k는 2.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분자는 x는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요.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분자는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다. 그때의 y값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x가 1부터 2까지다. 2가 뭐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가 뭐 여기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 y값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찾으면 돼? 얘가 어딘지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 찾아보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을 때는 원래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6. 뭐야? 마이너스 3이네. 그럼 y가 마이너스 3부터 계속 내려가지?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두 번째. 얘는 2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1분의 0이네. 그러니까 뭐야? 얘 0이네. 그러니까 y값이 어떻게 돼? 0부터 계속 올라가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치역이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얘들아, 정신 차리고. 616번 풀어보세요. 616번. 방금 했던 거에서 그냥 최대 최소 찾는 걸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프 그려서 찾아보세요.
뭐 쳐다보고 있으면 풀리냐? 뭐 쳐다보고 있으면 풀리냐? 응? 쳐다보고 있으면 풀리냐고. 위에 문제랑 다른 걸 내가 풀어보라 그랬는데 뭘 참고해. 그래프 그리라고 이 자식아. 서준이 봐. 너가 짝사랑하는 서준이. 볼까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뒤에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상관없어.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다 표현을 해야 그 다음이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x점근선은 마이너스 1일 거고 y는 2일 거고요. k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2가 있겠네. 그래 놓고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있을 건데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래? 0부터 2까지를 보래. 그러니까 사실 왼쪽 건 중요하지 않아. 오른쪽 것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0부터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 보라는 거야? 요만큼 보라는 거야. 요만큼. 그럼 최대값 어디야? 여기죠. 최소값. 여기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네요. 끝이요. 됐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유리함수의 대칭성이 나오는데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설명하고 갑니다. 보시면 잘 봐. 유리함수의 대칭성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유리함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방금 우리가 계속했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 즉 대칭성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건데 우리 1단원에서 대칭이동 배웠지? 대칭이동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 뭐와 뭐가 있었어? 중간고사 포기한 거야? 다 배운 거잖아.
그리고 뭐 오래된 것도 아니야. 불과 2주 전에 배운 거야. 불과 2주 전에 배운 거야. 너무 이제 일주일에 수업을 많이 하니까 시간 감각이 없지 별로. 우리 대칭이동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어. 저저번 주에 배웠다고 저저번 주에. 대칭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에 대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어.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점대칭이 있을 거고 선대칭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점대칭은 뭐냐? 점대칭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너네 여태까지 유리함수 그래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못 느꼈니?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었잖아. 특이한 점이 뭐야? 얘와 얘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잖아. 위치만 다르고.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뭐라고? 요 점이라고, 요 점. 요 점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럼 만약에 서준아 얘가 x는 1이고 얘가 y는 2야. 그럼 저 점은 뭐야? 1,2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구해? 점근선 구하면 점근선 갖다 읽으면 되지. 맞아? 나 지금 문제 봐봐. 얘가 b,5에 대하여 대칭이래.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점근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점근선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점근선이 x는 b와 y는 5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근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뭘 주고 싶은 거야 너네한테. 그걸 활용해서 점근선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네가 이제 3학년 때까지 이제 가다 보면 여러 번 얘기하게 될 건데 수학은 항상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구했어. 맞지? 점근선을 구했어. 그럼 점근선을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라는 게 있는 거야. 얘가 정방향이야. 순서대로. 근데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점근선을 구하면 무조건 점대칭으로 넘어가니? 우리 여태까지 점근선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했어. 맞잖아. 점근선 가지고 그래프 그려봤고 점근선 가지고 평행이동 해봤어.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점근선을 가지고 정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많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 어디로 갈지. 문제마다 달라. 근데 역방향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 뭐든지 이해가? 점근선을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어.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대칭성을 찾았어.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지금처럼 대칭성을 주고 있다고. 그럼 뭐 하란 소리라고? 점근선 구하란 소리라고. 이것 말고 없다니까? 이것 말고 없어 할 수 있는 게.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항상 있고 핵심이 되는 원리가 있고 그걸 가지고 뻗어나가는 거야. 여러 가지로.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를 줬어.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거꾸로 가라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역방향을 어려워해 보통. 평소 풀던 거랑 다른 거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역방향이 훨씬 쉬워. 왜? 정해진 길이야. 지금처럼. 알겠죠? 알겠죠? 결론, 점근선의 교점을 준다는 건, 대칭성을 준다는 건, 점대칭을 준다는 건, 뭘 찾아라? 점근선 찾아라. 두 번째. 그럼 선대칭은 뭐냐? 선대칭.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봐봐. 얘랑 똑같지? 근데, 내가 얘를 반으로 갈라보면, 얘랑 얘도 똑같아. 무슨 이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을, 요렇게 그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반을 자르는 거야. 그럼 어때? 위아래가 똑같아. 얘도 위아래가 똑같아. 아, 두 번째, 얘랑 얘 모양이 똑같으니까 내가 이번엔 요렇게 잘라. 그러면 얘랑 똑같아. 맞죠?
그러면 이 노란색 두 직선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뭘 지나?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 그 다음 두 번째, 둘의 기울기는 얘는 기울기 1이고요.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정리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문제 봐봐.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래. 뭐 주고 있어? 선대칭을 주고 있어. 당연히 그 선대칭은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건 고정이야. 안 변해 어떻게든. 근데 뭐라고? 역방향은 하나밖에 없다고. 자, 다시 갑니다. 점근선을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 찾았고요. 그 다음 뭐 했어?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을 구했어. 그걸 가지고 선대칭을 찾아낸 거야. 근데 지금 뭘 주고 있다고? 선대칭을 주고 있다고. 대칭선을 주고 있다고요. 결국 또 뭐 찾으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점근선 찾으라는 거야. 역으로 가라는 거야. 걔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주겠다는 건 뭘 찾으라는 거야? 얘를 쭉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점근선 찾으라는 거야. 그럼 점근선 어떻게 찾을래? 점근선 어떻게 찾을래?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 찾을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얘잖아.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맞아? 여기서 우린 이미 뭘 알아? 점근선을 알지. 몇 콤마 몇이야? x는 1, y는 2가 점근선이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1,2야. 결론 1,1을 집어넣으시면 a, b가 나오겠죠. 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 지금처럼 대칭선을 준다는 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대칭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대칭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 성질을 활용해서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어. 사실 지금 문제는 함수식을 줬잖아. 함수식을 줬으니까 역방향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함수식을 주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620번 볼게요. 620번. 이런 게 이제 역방향 문제인 거지. 함수식을 안 주고 뭐만 줬어? 대칭선만 줬어. 그 말은 점근선 교점 찾아라. 점근선 교점 어떻게 찾는다? 두 대칭선의 교점을 찾아라. 즉 얘와 얘의 교점을 찾을 거야. 어떻게 찾아? 둘을 같다라고 주겠죠. 즉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8은 0인 거고 x는 마이너스 4인 거지. 또 y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죠. 얘가 뭐야? 얘가 점근선이야. 얘가 점근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점근선이 뭔데? x는 마이너스 a, y는 b가 얘야. 끝이야. 됐어? 이거 말고 없다고.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한 문제 한 문제 할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11번 봅니다. 11번. 얘들아, 내가 좀 천천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느껴져? 다행이네. 안 느껴지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정도는 우리 평소 하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면 너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해서 끝낼 거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센 시작합니다. 알겠죠? 봅시다.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A, B, C 구하여라. 결론 뭐야? 함수에 나타나 있는, 함수 그래프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추론해봐라 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저 함수식이 나타내는 정보들을 추려야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식에서 뭘 주고 있느냐? 얘 주고 있네, 얘. 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주고 있네요. 점근선. 그다음 두 번째, 뭐 주고 있네?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주고 있네요. 그다음 세 번째, 몇 콤마 몇 지난다?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점에 대한 정보 주고 있네. 요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 뭔데? x는 마이너스 c고 y는 a다가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c는 뭐일 거고 c는 1일 거고 a는 뭐겠네? 마이너스 2겠네?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 뭐 하면 돼? 0, 마이너스 1 지나니까 대입하면 답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수를 찾아라. 그래프를 줄 때는 함수식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오늘 12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뭐 사실 13번, 14번 하면 끝낼 수 있는데 하면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합성함수, 역함수라 이제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유리함수 연습 다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하고 얘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천천히 설명을 합시다. 보시면 y는 x-1분의 2x-1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해라. 복습합니다.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어떤 점이 생긴다 그랬니? 기울기가 미지수면 무슨 점이 생긴다? 정점이 생긴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생긴다. 그래서 정점이 생기는 직선이 나오면, 즉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이 나오면 정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 정점을 찾아서 뭐 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y는 k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나겠네? 0,2를 지나겠죠. k가 없어지는 점. k가 없어지려면 x에다 0 넣어야 되잖아. 그 점이 정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다? 0,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 찾습니다. x는 1, y는 2, 그 다음 k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1일 거니까 그래프 그릴게요. x축, y축이 있을 거고요. x축, y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 y는 2 쓸 거고 그 다음에 k가 1, 양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저 직선은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2를 지난다. 0,2가 어딨어? 0,2가 여기 있어. 얘가 y는 2니까. 그럼 안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면 되지. 맞나요? 그래놓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시계바늘 생각하라 그랬어. 정점이니까 이 직선은 무조건 얘를 지나.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얘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한 바퀴 돌리라 그랬거든? 내가 얘를 이렇게 돌려. 돌리다 보면 어디서 만나? 이 밑부분에서 만나겠죠. 만나기 전까지만 갈 수 있지. 무슨 소린지 얘가 양수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안 만나려면 지금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맞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딱 점근선까지 내려갈 수 있어. 점근선까지 내려간다는 건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기울기가 0부터 쭉 올라가서 일단 여기까지 왔고 더 올라가면 어디서 만날 거라고? 요 밑에 거랑 만날 거라고. 그럼 만나기 전까지만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돼? 언제 만나느냐를 찾으면 되죠. 그 전까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쭉 가다가 딱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가 언제겠니? 뭐 할 때? 접할 때겠죠. 맞아? 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할 수밖에 없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접할 수밖에 없고요. 접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접하기 전까지니까 접할 때가 언젠지 찾아야지. 그치? 그럼 접할 때 어떻게 찾을래? 접할 때? 우리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어떻게 풀었어? 일단 갖다 놨어. 일단 갖다 놨잖아. 함수와 함수의 교점이잖아. 접한다는 건. 일단 갖다 두는, 얘도 마찬가지야. x-1분의 2x-1과 kx 플러스 2가 우리는 접할 때를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갖다라고 둘 거야. 갖다라고 두면 얘를 반대로 넘기고 싶어지죠. 시키지 않아도 x가 구해야 되니까. 그럼 2x-1은 x-1 곱하기 k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k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2x에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 얘가 뭐 한다? 접한다. 뭐야? 판별시티는 0이죠. 판별시티 k제곱 마이너스 4ac가 0. k는 0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4겠죠. 당연히. 됐니? 그러니까 얘보단 위로 가고 마이너스 4보단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요 기울기는 k는 마이너스 4보단 크고 0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죠. 둘 사이에 있는 거니까. 둘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0보단 위로 가고 마이너스 4보단 아래로 가는구나. 죽는다 진짜.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려와 또. 알겠어? 유빈아? 알겠지? 머릿속에 이제 서준이 생각 그만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있을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625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624번 보자. 624번 문제는 기울기가 미지수가 아니죠. 그치? 기울기가 미지수가 아니고 뭐만 상수만 미지수야. 그러면 상수가 미지수라는 건 얘들아 직선에서 볼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직선에서 상수가 미지수라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걸까? y절편이 바뀐다는 거야. 어차피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기울기가 안 변한다는 건 뭐만 바뀐다? y절편만 바뀐다는 거야. 맞나요? 그럼 y절편만 바뀔 거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그래프 그려보시면 x는 0, y는 3, k는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x축, y축 찍어놓고 x는 0이니까 y축이 점근선이고요. 근데 y는 3. 이렇게 찍을게요. y는 3. 그래놓고 k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그랬을 때 y는 3x 플러스 a와 만나야 돼. 그러면 a 값이 변하면서 y 절편만 변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다 일단 0을 집어넣으세요. a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파른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 놓고 a 값이 커지면 얘는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y절편이 커질 거니까. 얘가 a 값이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보는 거야. 즉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가 0을 집어넣고 여기 왔어?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접할 때겠네요. 마찬가지로 얘가 쭉 내려가면 여기서 접할 때겠네요. 위에 거와 접할 때 아니면 밑에 거와 접할 때가 한 점에서 만날 때구나. 인데 지금은 그냥 그래 사실 접할 때 찾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 거지. 얘가 만나도록 하래.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만약에 만나도록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할 때보다 위로 가면 되죠. 또 접할 때보다 아래로 가면 되죠. 안 만나도록 하래. 접할 때보다 아래로, 접할 때보다 위로 가면 되겠죠. 괜찮니? 결국 어떤 문제든 얘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니까 접할 때를 찾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난다, 안 만난다로 바뀌어도 결국 우리는 접할 때를 찾아야 돼. 알겠죠? 그럼 얘도 접할 때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3은 3x 플러스 a라고 적어놓고 양변에 x 곱하시고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t가 0이다 하시면 되죠.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겠지, 앞에서처럼. a가 두 개가 나오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답이겠죠. 됐나요? 됐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625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m으로 묶으면 m에 x-2 마이너스 y는 0이잖아. 그럼 정점이 몇 콤마 몇이야? 정점이 2,0이 되는 거예요. m 값이 사라질 때가 정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두시고 2,0 찍으시고 시계바늘 돌리듯이 한 바퀴 돌려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결국엔 경계값은 접할 때가 나올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다시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땐 정점 활용한다. 두 번째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y절편만 다를 때는 뭐 한다? 그 y절편이 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미지수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